검증 대신 깎아내리기, 비방만 남았다. 그런데 이 비판도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어제의 이 비판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비방에 가까웠다라는 평가들입니다. 자, 일단 치열했던 TV 토론의 몇 가지 장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선 시에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해 줄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 5개나 받는 재판과 또 주변 인물이 많이 사망을 하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만약에 각종 국토 개발을 한다. 경기도지사 첫 비서실장인 전 실장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없는 사건 만들려고 강압 수사를 심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괴로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서 구체적 증거를 하나라도 대보십시오. 제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11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다.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하고 마시고 있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하는데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거예요. 양쪽 다 사면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라는 걸 집요하게 물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스스로 사면할 것이냐, 재판 정지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질문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한번 좀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즉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재판을 정지시킬 것이고 예. 특히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까지 파기환송시킨 그 재판 있잖아요. 예. 이제 파기환송심의 형량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것까지 이재명 후보 스스로 이제 민주당이 정지시키면 셀프 사면해주는 꼴이다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진행됐었던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입법 행태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사소송법 고쳐서 대통령이 직위되면 재판받는 거 금지시키겠다는 법안 이미 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이고 민주당의 대표 자격으로서도 저 정도의 그 권력을 국회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면 행사하지 못할 권력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같은 우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저는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입법 독주를 했었던 민주당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본인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미국 일본의 그 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다 죄가 없었던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 많은 법조인들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마음만 먹으면 법을 바꿔서 그 셀프 사면도 나설 것 아니냐라는 걱정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올라와 있기도 한데 자 궁금하긴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선 뒤로 연기가 됐잖아요. 예. 이거는 중지하는 게 맞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 재판 멈춥니까?
이건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대통령을 국민이 이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도 상대방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국민이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은 또 헌법도 알고 계십니다. 그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 소추의 의미가 뭐냐? 다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것도 주권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런 헌법에 대한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셨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국민의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정광재 대변인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예를 민주당이 든다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도 들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라고 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또 국민이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 역시도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 재직 중에 이 대통령의 어떤 의무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갖도록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께 요청을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될 일을 뭐하러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그것을 셀프 사면받거나 그것을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재판에 벗어나기 위해서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역시도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택해 주실 일이고요. 마지막 한 말씀 더 붙인다면 계속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역시 국민들께서 선택해 준 주권자의 선택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해주신 주권자의 선택도 잘못됐다라고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한 얘기도 나왔고요. 코끼리 키우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샤워 얘기 들어보시죠. 아, 코끼리도 붙어 있군요.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슬리퍼 신고 막 슈퍼 나왔다고 우사삭 국회로 쫓아온 사람도 있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이 많았고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 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렸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런 근거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엉터리 조작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샤워 얘기랑 코끼리 얘기의 정체는 이거였습니다. 일단 정치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샤워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거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힌 거는 명확한데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그 후보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일값이 2,8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2.8톤 뭐 그 정확한 그 무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2,8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긴 해도 이게 하루에 2,800만 원어치 2.8톤을 먹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뭐 코끼리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2년 가까이 걸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어치 정도 그렇게 먹는데 100만 원도 사실은 많죠. 많은데 뭐 과일 좋아하면 100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코끼리까지 나간 거는 굉장히 좀 많이 나간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저 그 논란 말고도 훨씬 더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그건 잠시 후에 또 한번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왜 저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날카롭게 그럴까 제가 좀 의아하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재명 캠프 쪽으로 누가 갔습니까? 허은하 전 대표 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용남 전 의원도 가지 않았습니까? 개혁신당에. 그러니까 개혁신당 사람들을 그중에 이제 알짜라고 하는 사람들을 싹싹 그 이재명 캠프에서 뽑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래서 조금 너무 그 보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인데요. 법과 관련된 질문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이 법과와 관련돼서 사실은 2심 판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는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 근거를 대봐라라고 하는데 만약 이제 이재명 후보 발언대로 당시 이제 도지사가 지시한 적도 없는데 법인카드로 도지사의 사택 등에 과일이 이렇게 배달됐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과일은 왜 배달됐다고 봐야 할까? 사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2심까지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법인카드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조금 넘게 쓰인 거 그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고 네.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될 건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는요 내부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양심 고백 같은 그런 형식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한 건데 그 비유 같은 것들은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태정 변호사님. 같은 법인카드가 연루돼 있긴 하지만 혐의는 달라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을 사 먹었다는 것은 정혁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본격적인 재판을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고 김혜경 씨가 지금 1, 2심 판결이 나온 건 이른바 식사비, 그러니까 선거 때 자당의 의원 사모님 등을 이 식사를 그 법인카드로 이제 결제해서 대접해줬다라는 공소법 위반 등이 이제 2심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제 항소심까지 선고가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인데요. 사실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사실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그 선거에 자기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막 그 후보자의 배우자가 샀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에 그분을 따져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김혜경 여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그에 관여한 바가 없다. 비서의 약간 일종의 결제 실수다. 모르고 한 일이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저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이 소액이고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결과가 바뀐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고 사실 이 금액을 정도로 가지고 기소한 것도 저는 검찰이 정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정도 금액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냥 선관이나 이런 데서 과태료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두경과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무리해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실은 이거를 일종의 약간 정치적인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기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번 TV 토론뿐 아니라 지난 TV 토론에서도 치열한 설전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 끊는 장면도 어제 보였는데 함께 보시죠. 선거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체계에 대한 수정을 가할 때는 일방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 처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왜 본인의 등장과 함께 이런 일이 빈번해진다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죠.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무슨 팩트에 어긋난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발언할 때는 좀 중간에 방해 안 하면 어떤 팩트에 좋겠어요. 어긋났다고 하시면 됩니까? 팩트를 지적해 주십시오. 할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게 더 많다. 저는 거부권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법안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과 국회법, 사법체계 등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 지금까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윤석열을 들어서 답변하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한 신경전까지 보였습니다.